네, 송군조 때 유재호입니다. 조금 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방송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어서 마저 해보겠습니다. 아베 전 일본 수상이 총격으로 그렇게 사망했죠. 아베 전 수상은 야심이 있는 그런 일본 부부 정치가라고 봅니다. 저는. 외조부가 전범이었고 수상까지 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평화헌법, 전쟁을 하지 못하는 일본, 이 평화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나 해외적으로 굉장한 그 로비를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설득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왜냐면 일본이 미국한테 한번 그 크게 불정을 한번 했죠. 1985년에 프라자 합의가 그건데요. 프라자 합의로 250엔이었던 엔화가 125엔으로 절상합니다. 엔화 가치가 2배로 오른 거죠. 그러면 일본이 그 당시 수출 위주로 상당한 호황기를 누렸는데 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일본한테 프라자 합의를 하게 되고, 일본은 그럼 왜 저항을 못했느냐? 그 당시 일본 주식시장을 다 팔으면 미국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주식 가격도 올랐고 국부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때였죠. 1985년도. 일본은 미국한테 원재가 있어요. 진주만 공습이라고. 그 원재로 많은 사실 제재를 미국한테 받았고 평화헌법이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은 프라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 입구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반도체도 27나노에서 멈추고 실행은 더 계속하지 못하고 디지털 개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파산하고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유니콘 기업이 없잖아요. 10년 동안 1조 매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경제 토양 자체가 이 첨단 디지털 베이스가 이게 구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플랫폼 기업도 없어가지고 야후재팬 쓰거나 아니면 네이버 라인 그렇게 차이대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아베는 이제 보고 느꼈던 거죠. 자기가 이렇게 정치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돌파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적인 면에서는 대폭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합니다. 엔화를 엄청나게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엔캐리 현상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지금 너무 많은 돈을 끌어놔서 그 돈이 갑자기 일본으로 들어왔을 때 그 상황, 그게 엔캐리 상황인데 환차도 때문에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일본도 이 금리 문제, 금리 정책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140에서 150 사이의 엔화, 이게 아마 저는 135에서 150 사이에 유지되지 않을까 하죠.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전쟁 전에 일본을 꿈을 꿉니다. 제국주의 꿈을. 선대가 이루지 못한 제국주의 꿈을 우리 실현하려고 하는 야망을 갖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인도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겠다. 2010년에 선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발맞춰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외교정책에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많이 됐죠. 일본이 인도하고 주축이 돼서 인도태평양을 관리를 좀 해라. 미국도 국방비가 천조가 넘잖아요. 돈도 없고 재정도 힘들고 또 여기저기 전쟁 두고 나면 관리가 힘들으니까 인도태평양을 일본하고 인도가 주축이 돼서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은 이익이 많죠.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거기에 한국은 철저하게 아베는 배제를 합니다. 미국도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하지만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입장에 서줄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 찍어야 돼요. 자국의 국민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동맹국인 한국 입장에 서줄 수 있느냐. 미국에 핵이 날아오는데 그러면은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는데
한국 입장에 서줄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나라 국민도 미국 신뢰도가 40%밖에 안 돼요. 60%는 미국 못 믿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 헷갈렸던 부분은 또 한 꼭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런 어떤 외교, 세계 외교의 상황에서 한국은 이렇게 배제되는 자주 외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기대는 외교, 그런 외교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외교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로서 자주 외교를 못한다? 그 정권을 포기한 거죠. 그 중심에 아베 추종자,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우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일본의 시다바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추종자. 그러면서도 외교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득도 받지 못한다. 이런 외교라는 게 기브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충격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받지 못하잖아. 명목적인 진입. 이거는 국가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대대질 보지 않고서 이렇게 외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외교 생각이 국가의 외교를 결정한다? 저는 이것도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 협의를 해야죠, 관계장관. 외교와 관련된 국방부, 산업부, 외교부, 안보실, 비서실, 여러 곳 있잖아. 국정. 이런 것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2년간 오는 걸 보면 이거는 완전히 김태우 생각, 1인 생각 갖고 가는 거다. 그런 권한 주지 않았어요, 국민이. 뭘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도 지금의 상황이 정권이 외교나 경제, 사회, 안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거의 붕괴된 상황인데 국민들도 대다수가 동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상황을 어렵고 복잡하게 봐요? 뭐냐 이거죠, 저는. 복잡하게 볼 게 전혀 없어요. 딜레마 상황이 아니에요. 법으로 먹어도 못하고 뭐 무력으로도 못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저절로 자멸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민주당의 그 부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권 잡아본 적 있습니까? 보수가 자멸할 때 얼떨결에 잡은 거 이외에 스스로 경쟁력 갖고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죠. 수권 능력이라는 게 본인의 능력으로 정권 창출해야지. 상대방의 몰락으로 정권을 창출한다? 그런 정권이 무슨 수권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야당이었다냐. 지금 정부가 말로는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법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법의 잣대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하고 있어요. 법의 잣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야당도 법의 잣대로 대응해서 똑같이 하면 돼요. 또 하나 방법. 불종 외교로, 친일 불종 외교로 민족권이 말살되고 사라져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제가 64년생인데 보아하잖아. 유신 정권 보아오고 군사독재 정권 보아오고 해서 민족권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한 세대예요. 68세대가. 나라의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권을 갖고 시대 주역일 때 역할을 했어요. 그런 민족권을 심어주신 분들이 민족의 어르신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 애국 지사, 항일 지사 그런 분들 아니에요. 임시정부를 하셔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그런 민족권을 저희한테 이렇게 이어주고 저희는 그거를 올바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또 국가가 어려울 때 민족권으로 나라를 바로 세웠잖아요. 물론 그분들만 한 건 아니고 국내에 계시는 독립지사분들과 국민들이 다 합심해서 민족권을 지키고 민족권으로 한 거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민족권을 다음 세대에게 올바로 전해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의무다라는 거. 지금 야당은 법으로 안 되면 민족권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셔야죠. 불의가 보이면 저항은 의무 아니에요. 저항하셔야죠. 그 저항의 방법이 없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게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시대의 주역을 모으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대의 주역한테 모닥불을 지켜줘야죠. 그게 안 되면 본인들이 나가서 투쟁해야죠.
시민사회나 제야단체에 맡기지 말고 국민들한테 맡기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투쟁하셔야죠. 나중에 국민들이 다 동기해가지고 한 다 깔아놓으면 그때 슬그머니 나오셔가지고 정권 잡으실 겁니까? 그게 방법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상황이 딜레마 같이 보이는 거야. 뭐가 딜레마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왜 말로 정치를 하려고 하세요 지금. 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치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인재들이 과학계 인재, 의료계 인재들이 20년 동안 키우고 돈을 들여서 이 키운 인재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냥 앉아서 말로만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행동으로 말하는 정치를 하셔라. 지금 장관들 하는 얘기 보세요. 박민수 장관 전화 걸 정도면 응급상황 아니라는 거야. 아니 말을 할 정도면 응급상황이 아니야. 그럼 말을 안 할 정도가 돼야 증증이고 응급상황이다. 그럼 거의 죽기 직전인데 그건. 이게 저 보건복지부 차관이 할 말입니까? 이거는 미친놈이에요. 이거 살인자고. 제가 살인자라고 말하는 게 심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는 건 자기 책임이 보건복지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걸 못하면 국민이 죽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살인자죠. 그 우회 분도 마찬가지. 그 우회 분도 마찬가지. 김문수 장관 유튜브에 나와서 청문회 참 어렵더라 처음 해보니까 4선 국회의원에 경기도지사 대선후보까지 한 사람이 할 말입니까?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그럼 국민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국민 없는 장관이 있나? 국민 없는 대통령이 있어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이건 뭐 도저히 저같이 가만큼 짧고 진짜 볼펜 300원짜리 연필 500원짜리 파는 이 무지랭이도 이해 안 가는 말을 노동부 장관이 한다? 뭐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 인권과 이런 걸 대변할 수 있을까? 저는 심히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거기에다가 미래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 의료 대란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 대란이라고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의료 상황이라고 하죠. 그 말 갖고 장난하는 정부도 이것도 진짜 치졸하고 야비하고 진짜 뻔뻔해. 철면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교 교육부 장관 6개월 버티면 다 상황 해결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6개월 버티면 상황이 해결된다? 6개월이 되면 전공의가 다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의료 대란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협회가 100기를 든다는 얘기? 그것도 아니면 국민이 죽을 만큼 죽어서 더 이상은 죽을 국민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 진짜 장관들 이런 장관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 개원에 대통령 나가보셔야 이렇게 시위할 거니까 가지 마시라고 본인이 십자가 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들이 피켓 시위하면 대통령은 용산에서만 있겠네요. 안 나오고 그 국회의원 오선하시고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전후 생각이 안 드시나? 국민들을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각설하고요. 야당은 행동하는 정치. 말로써 행동하지 말고 행동으로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시대의 주역 앞에 시대의 주역이 해야 할 의무, 행동, 모닥불을 지켜줘야 된다. 본인들도 솔선수범해서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베의 그림자는 민족혼, 불의에 저항한 민족혼으로 걷어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또 옥천궁비 한 600개 주문이 들어와서 납품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태극기를 납품하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만감이 좀 교차하는 게 있어요. 빨리 국가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